네, 안녕하세요. 언론알사 38회 윤회가 오기 전 시작하겠습니다. 오늘 첫 순서. 갑자기 정적이. 첫 순서 YTN입니다. 예, YTN에서 무슨 일이 있었는지. 네. 일단 지난해 8월에 그 YTN이 당시에는 이동관 방송통신위원장 후보자였죠. 인사 검증 보도를 했는데 보도자가 인사청탁과 함께 뭐 금품을 받았다 뭐 그런 내용이었어요. 그게 왜곡 보도고 허위사실 유포하면서 이동관 그 전 위원장이 YTN 기자와 임직원들을 고소하고 민형사 손해배상 소송까지 했거든요. 엄청 거액이었죠. 우와. 기억나다. 난다. 이동관이 졌습니다. 그러니까 YTN이 이겼습니다. 네. 이게 정당한 보도였다는 거고요. 그렇습니다. 이제 그리고 사실은 그것도 그거지만 지금 가장 기다리고 있는 거는 보도국장 임명 취소 가처분. 가처분인데 왜 이렇게 안 나와요? 마지막 맞아. 심리가 4월 30일이었거든요. 네. 근데 5월, 6월 2달이 넘었는데도 아직도 안 나오고 있어서. 그게 관할이 어디죠? 서울 서부지방법원이요. 우리 거 가야겠는데요. 예. 그거 공덕동에 있잖아요. 네. 우리 민원연 네. 예전 사무실이 바로 그 네. 뒤에 있었어요. 네. 근데 정말 숙고하셔서 좋은 판결을 하시려고 지금. 그렇죠. 예, 좀. 아니 그게 아니고 걸 일부러 거예요. 미루는 거잖아요. 아니 우리 재판부가 현명하게 판단해 주시고. 아니 왜 이렇게 매사 네, 긍정적으로. 화합주의 재판부의 상식적인 결정이 내려질 거라 기대합니다. 평화주의자 이였죠. 재판부가 아량이 정말 넓은 것 같아요. 왜냐하면 사측에서 건건이 내는 의견서를 일일이 다 받아주는 거 보니까 너무 아량이 넓은 것 같아요. 우리 경우도 고한성님 마이크 가까이 해달라고. 네. 네. 댓글에 올라왔나요? 네, 올라왔어요. 가까이 하니까 끝났네요. 그러면은 또 다른 소식. 네. 여기 오늘 기사 났나? 네. 갤럽에서 뉴스 채널 네, 선호도 맞습니다. MBC가 독보적인 1위를 했다는 네. 21%. 그런데 YTN은 몇 위? 1분기에는 몇 위인지 모르겠어요. 지금 2분기에 3위를 했고 오. 1분기에는 선호도가 13%였는데 2분기에 3%포인트 떨어진 10%를 기록을 했어요. 그게 보면 4월 1일날 김백 사장이 취임을 했거든요. 2분기 시작과 함께 김백 사장의 취임과 함께 YTN 선호도가 떨어졌다. 그러니까 정권 비판 보도하고 제대로 된 보도하면 시청자들은 채널을 돌린다. 그리로 온다. 예. 네. 그 내부적으로는 그 유튜브 구독자 수, 네이버 구독자 수인가? 그 YTN이 1등인 게 유튜브 구독자 수. 네, 유튜브 구독자 수요. 450. YTN이 되게 독보적인 1등이었는데 그렇죠. MBC가 이렇게 차근차근 이제 하나씩 제치고 따라가고 있었거든요. 근데 YTN이랑 격차가 이제 얼마 안 남았나 봐. 그래서 좀 있으면 역전을 해보자고 막 내부에서는 애를 쓰고 있네요. 그래서 그래서 미디어오늘 기사던가요? 그 KBS하고 YTN 이 장악되고 난 후에 지금 뭐 신뢰도라든지 지수가 점점 떨어지고 있다. 떨어졌죠. 네. 예, 그 사이 MBC는 오르고 있다. 이런 기사가 오늘 본 것 같은데. 지금 KBS 그게 갤럽 시청자 수 많다고 뭐 이렇게 예. 했다면서요. 지금 방금 말씀하신 게 제가 얘기한 그 갤럽 조사인데 네. 제가 그 자료를 뽑아왔는데요. 그 보면은 어쨌든 말씀하셨던 대로 MBC가 20일로 제일 높고 그 다음이 이제 KBS이긴 한데 KBS도 박민 사장이 취임을 지난해 11월 달에 했는데 지난해 11월 달까지만 해도 그냥 3분기가 13이었어요. 13 그때만 해도 제일 높았었거든요. 근데 어쨌든 박민 사장 취임한 이후에 떨어졌는데 묘하게 올해 1분기 때 최저점을 찍고 2분기 때는 또 소폭 상승을 해서 저희 회사 수뇌부들을 아주 좋아하고 있다고 합니다. KBS 2분기 올랐어요? 네. 그래서 뭐 이번에 오늘 갑자기 이제 회사에서 압도적으로 메인 뉴스 시청자 수가 제일 많다라는 어떤 시청자 수요? 메인 뉴스 시청자 수가 제일 많다라고 하는 보도 자료를 냈는데 그게 딱 지금 이 시점에 시청자 수만 갖고 얘기를 한 거예요. 중요한 거는 이제 추세를 봐야 되는 건데 어쨌든 KBS 뉴스 시청자 수나 시청률이 그 1위였던 건 맞거든요. 그런데 이것이 지금이 중요한 게 아니라 어떤 추세를 보이느냐라고 했을 때 계속 빠지고 있는 부분들에 대해서는 회사가 안 보려고 하는 거죠 지금. 그건 쏙 빼놓고 얘기하는 거죠. 네, 여기 있습니다. 이게 이 자료 보면
KBS가 압도적 1위였어요. 이 보니까 아주 옛날. 2013년에는 예를 들어 이때도 사실은 이거 얘기하지 마세요. 아니 얘기하지 마요. 하여튼 근데 전반적으로 보면 지난 수년 동안 KBS가 기본적으로 시청자 수가 많고 해서 대체적으로 하면은 앞에 있었는데 지금 메인 뉴스 시청자 수를 갖고 회사가 그거를 보도자료 내는 거는 K 입장에서는 되게 안타까운 상황이에요. 그러니까 뭐 K의 시청률이 거의 한 10%막 중반 이렇게 가다가 지금 뚝뚝뚝뚝 떨어져서 종편 수치랑 비슷하죠. MBC 아니 그 정도까지는 아닌데 하여튼 MBC, SBS랑 K가 별 차이가 없어진 거를 K 입장에서는 정말 내부적으로 반성하고 해야 되는데 경영진들이 내부 구성원들의 사기를 올리기 위해서 그런 자료를 냈다라고 하면은 그나마 기꺼이 생각하겠지만 그래서 오늘 갤럽 발표 관련해 가지고 한겨레 신문에서 기사가 있었는데 여기에 이제 인터뷰를 하셨던 동덕여대 홍원식 교수님의 말씀이 있어가지고 요거를 조금 읽어드릴게요. 요 교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시청자들이 방송 자각 논란 같은 미디어 환경 변화를 면밀히 주시하며 짧은 시간에도 민감하게 반응한 결과이다라고 얘기를 하셨고 그래서 현 정권은 한국방송 YTN을 망가뜨렸을 뿐 아니라 공영방송 제도 전반을 약화시키고 있다. 앞으로 정부가 문화방송까지 이사진 사장을 교체한다면 공영방송 자체에 대한 부정적 믿음으로 번질 수 있다라고 얘기를 하셨어요. 그러니까 단순히 이것이 언론 장악만으로 방송 장악만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한국 사회에서 공영방송이라는 것이 필요한가, 공영방송이 어떤 역할을 해야 되는가에 대해서 시민들 자체가 회의적으로 변할 수가 있다는 거죠. 이제 이런 상황을 지금 현재 윤석열 정부가 만들어가고 있다는 것이 정말 통탄할 따름입니다. 네, 제가 민원전 사무처장이어가지고 뉴스를 안 볼 수가 없잖아요. 그 뉴스를 보는데 정말 요즘에 제가 KBS하고 YTN 보면은 너무 진짜 한숨을 쉽니다. 원래 KBS하고 YTN 뉴스 품질이 아주 정말 우수했죠. 그리고 신뢰도 1위를 수년간 유지하고 이랬던 방송사이고 좋은 보도 많았는데 요즘에 뉴스를 보면 KBS는 완전히 대통령실 기관 방송사예요. 그리고 YTN도 아마 내부에서 치열하게 KBS, YTN 내부에 기자들 싸우실 텐데 아마 데스크에서 그렇게 나가라, 저거 찍어라, 저거 보도해라 아마 그러지 않을까. 제 조합사무실에서 항상 YTN 켜놓고 있거든요. 그걸 보면 하여튼 저번에도 말씀했지만 정치 뉴스가 좀 사라진 느낌이에요. 그러니까 뉴스를 연성화시키고 좀 논란이 될 만한 사안은 아예 눈을 감으려고 그래요. 그래서 국제뉴스가 많아졌더라고요. 국제뉴스 많아지고 문화뉴스 강화한다 그러고 뭐 경제뉴스, 경제뉴스도 정말 중요한 것들 뭐 물가지표라든가 금리 이런 것보다도 그냥 아주 지엽적이고 사람들이 쉽게 이끌릴 수 있는 그런 뉴스들만 하고 있어요. 방송 뉴스 연성화는 과거 이명박 박근혜 때도 그랬고 이게 방송사들이 장악이 되면 나타나는 특징 가운데 하나입니다. 그래서 정치 뉴스 없고요. 말씀하셨던 국제 뉴스 비중 늘어나고 사건 사고 많아지고 뭐 문화 아이템 많아지고 지역 뉴스 많아지고 그런 식으로 되는 게 지금 또 똑같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게 원래 국제 뉴스 많아지고 지역 뉴스 늘어나고 이런 뭐가 공영성이 높아지는 걸로 보통 그렇게 얘기가 돼야 되는데 오히려 뉴스를 연성화시키는 수단으로 그걸 써먹고 있으니까. 사실 지역 뉴스나 또 정말 국민들에게 필요한 국제 뉴스 이런 것들 필요하거든요. 그런데 그런 게 아닌 지역 말단적인 국제 뉴스. 또 그러니까 내부의 뉴스를 안 하면서 이제 그런 것들을 키워가니까 문제인 하는 거죠. 게 문제인 거죠. YTN 이 승소가 최근에 YTN이 소송을 걸거나 또는 당한 것 중에 처음인가요? 아니면 여러 가지 많이 걸려 있는데 처음이죠. 그러면 지난번 KBS도 승소 소식을 가져왔는데 YTN도 이번에 승소인데 보도국장 임명 동의제도 또 승소의 결과로 이어지길. 다음 주 출연할 때는 꼭 가처분이 인용되길 기대하겠습니다. 기대하겠습니다. 착한 악마님이 지난주에도 그거 올려주셨는데 YTN 덕분에 이분은 토스로 하시나 봐요. 토스에서 매일 알람 옵니다. 이게 시청자 선호도만 떨어지는 게 아니라 주가도 떨어져요. 회사가 언론사가 제대로 된 보도를 못하면 시청자들뿐만 아니라 주주들도 시장에서도 피해를 한다는 입습니다. 거죠. 그래서 착한 악마님이 토스에서 YTN 주식이 1년 중 최저가를 갱신했습니다. 알림이 오고 있다고. 죄송합니다, 치킨 악마님. YTN이 0번인
IPTV도 있는 거예요? 예, 24번이 예, 0번인데도 있어요. 원래 24시간이었는데 그거를 전임 사장님께서 채널을 그렇게 다양하게 0번으로 앞번호로 어떤 SO에서는 그래요. 제가 정확히 기억하는 LG인가 SK인가? 예, 0번이 있습니다. 그래서 앞번호로 하시려는 게 전략이셨대요. 근데 그분은 지금 사장님이 아니시죠? 네. 네, 그다음 이제 YTN이 첫 번째 아이템으로 승소 소식을 전해주셨고요. 그다음에 KBS 박민희 걷어찬 것은? 이분 또 뭐 걷어차고 있습니까? 걷어차셨어요? 아니 뭐 제가 차인 건 아니고요. 네. 우리 흔히 뭐 까였다 뭐 이렇게 얘기하죠. 그 7월 1일부터 이제 수신료 분리 고지가 본격적으로 이제 시작이 됐습니다. 그런데 몇 번 말씀을 드렸지만 오늘도 그 주인공 나오실 예정이지만 김현 의원께서 수신료 통합고지 방송법 개정안을 발의를 하셨어요. 그래서 KBS 입장에서는 굉장히 중요한 법안이고 그래서 저희가 언론노조 KBS 본부가 나서서 이 문제만큼은 KBS 안에서 한 목소리가 나오는 게 중요하다라고 해서 KBS 안에 있는 다른 노조 그리고 직능 단체들에게 요거 관련해서 같이 논의하고 행동할 협의체 TF를 만들자라고 제안을 하면서 사측도 이거 문제 노사가 어디냐 사측도 이제 들어오시오라고 제안을 했는데 박민 사장이 그 부분에 대해서 사측은 참여하지 않겠다라는 의사를 밝혀왔어요. 그래서 지난주 저희 노사협의회가 있어가지고 그 자리에서 저희들이 공식적으로 이제 공개적으로 그 의사를 물어봤는데 박민 사장이 뭐라고 대답을 했냐면 수신료 분리고지는 국민이 보낸 경고인데 여전히 KBS가 공정성이나 방만 경영이 해소가 안 돼서 국민의 경고나 질책에 대해서 반성과 혁신을 이루지 못했다고 본다. 그런데 KBS가 스스로 나서는 건 질책과 경고도 못 받겠다는 것이다 라고 얘기하면서 그래서 통합고지 방송법 개정은 겸허하게 입법 과정을 지켜보겠다라고 지금 답변을 했습니다. 궤변. 그럼 나중에 혁신과 반성하고 나면 그 다음에 다시 통합고지 하자고 뭐 사장이 얘기하는 혁신과 반성이 무엇인지 잘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뭐 저는 답변을 그렇게 했어요. 뭐 결국 노사협의회 자리가 노사가 만나서 협의를 하는 자리인데 뭐 서로의 인식의 간극을 확인했다. 뭐 그런 얘기만 전 했었고 그래서 수신료에 노사가 같이 공동 대응하자라는 거를 이제 사측이 거부를 한 거죠. 예. 아직도 약간 헷갈리는데 그러면 7월부터 시작이면 이번 달부터 아파트에서도 분리해서 나와요? 아니 아파트는 그냥 그 지금처럼 하시면 돼요. 네. 그냥 지금처럼 하시면 됩니다. 신청하지 않은 이상 그냥 하시면은 아무 문제 없고 다만 전에는 아파트 관리비 고지서에 전기료 안에 그냥 수신료가 포함이 돼서 그렇게 나왔는데 이제는 아예 관리비 항목 중에 하나로 수신료가 기재가 됩니다. 이제 그러니까 그런 식으로 되는 전기요금, 거죠. 그다음에 수신료 이렇게 별도 항목으로. 항목이지만 어쨌든 한 장에 같은 한 장에 같이 되는 거죠. 관리비 고지서에. 지금처럼 있으면 되죠. 네, 아파트 사시는 분들은 지금처럼 그냥 가만히 계시면 됩니다. 네. 그다음에 박현우님, 오윤혜님 빨리 왔으면 좋겠네요. 이랬는데 네, 8시 10분이면 딱 이 자리에 앉습니다. 조금만 기다려 주시고요. 김건희님, 저희 7시 50분에 윤혜가 오기 전으로 시작을 합니다. 그래서 예전에는 저희가 8시 했는데 7시 50분이니까 10분만 일찍 와주시면 됩니다. 다음은 TBS 소식 전해주실까요? 네, TBS에서는 늘 사람들이 나가지 않습니까? 휴학퇴직으로도 나가고 못 견디고 나가시는데 이번에 7월 1일부로 두 분이 복직하셨어요. 이강택 대표 체제 하에 있던 두 분의 간부가 사실 부당해고로 해고를 당하셨는데 복직을 하셨습니다. 저번에 뭐 김어준 뉴스 때문에 징계했던 맞습니다. 분들? 네. 이것도 반가운 소식이네요. 이긴 그렇죠. 거잖아요. 네, 맞아요. 그래서 진호이라고 서울 지방노동위원회. 그게 이제 나온 거예요? 네. 작년 11월에 해고됐는데요. 진호이와 중노이, 중앙노동위원회를 1년 6개월 걸렸네요? 6개월 아닙니다. 1년. 작년 1년이 아직 안 11월이었으니까 아직 1년은. 1년은 작년. 네, 이분들이 왜 해고가 됐냐면 그 서울시 출연금이 삭감됐잖아요. 그러니까 법정 제재로 인해 삭감됐잖아요. 그리고 폐지 조례안이 이렇게 됐잖아요.
이 원인 제공자들로 네. 심의를 제대로 못한 죄로 이렇게 해고를 했는데 지금 광채님이 이승훈 실장님과 송원석 본부장님 정확하십니다. 정확하시답니다. 네, 정확하십니다. 어떻게 하셨죠? 네, 그 두 분을 이분은 모든 걸 알고 계시는 직원과 가족의 생계를 좀 곤란하게 처하게 만든 걸 이 두 분한테 다 이제 뒤집어 씌우면서 이제 해고를 했는데 사실은 편성 책임자들을 이런 식으로 이 모든 것에 대한 책임을 묻는 경우가 사실 없잖아요. 그래서 사실 TBS의 징계 재량권을 남용했다는 것으로 판결이 나서 복직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좀 반가운 소식 하나를 전해드리고, 네, 또 하나는 이제 최호정 서울시 의장, 신임 의장이 이제 7월 1일로 이제 임무를 수행하게 되는데 TBS에 대한 관련된 인터뷰들을 몇 개 하셨습니다. 근데 TBS 출연금에 대한 한시적 지원 연장을 논의 테이블에 올려놓을 수 있다라는 여지를 좀 두고 있는데요. 어떻게 될지는 좀 더 지켜봐야 될 것 같은데 그래도 김영기 의장은 해야 된다라는 입장을 전 의장? 네, 전 의장은 그랬다면 최호정은 그래도 조금 여지를 뒀다? 그래서 앞으로 좀 어떻게 될지는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러니까 다시 지원할 수는 없는데 다른 걸로 뭔가 전환될 때까지는 뭐 연장할 수 있다 약간 이런 거죠. 네. 네, 계속 그렇게 하시면 그분 아마 지역구가 서초구죠. 네, 맞습니다. 네, 서초구민들이 좀 들고 일어나야겠네요. 아, 그랬으면 좋겠어요. 네, 2년 뒤 선거인데 어떻게 시민들의 심판을 받을지. 네. 풀뜬동 고양이님이 테레비 이렇게 쓰셨습니다. 텔레비전 집에 없어도 돌아올 KBS를 위해 수신료 안 끊고 내고 있다고 하십니다. 훌륭하신 민주 시민이십니다. 저도 네. 내고 있는지 잘 모르겠네. 한번 봐야 되겠어요. 네. 그리고 네. 착한 악마님이 치킨 악마 아니고 착한 악마. 죄송합니다. 두 번째 저번에 YTN가 죄송하고. 네. 네, 치킨 앞으로 악마라니. 네, 착한 악마님은 이게 착한이에요? 안 보여갖고. 네, 착한 악마님. 악마시네요. 네, 악마. 이렇게 악마. 보니까 보이네. 네. 착한. 네. 네, 마지막으로 MBC. 네, MBC는 채널이 11번인데 7월 11일. 네네. 뭐가 있죠? 7월 11일 MBC 힘내라 콘서트를 지금 상하 MBC 광장에서 준비하고 있고요. 지금 포스터 한 번만 띄워주시면. 네. 저희가 지난주에 오윤희님이 힘내라 콘서트에 출연한다라는 말씀 드렸었는데 이제 다른 출연진들도 이제 공개를 하겠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1부에 토크 콘서트를 진행하고 2부 문화제인데 토크 콘서트에는 민주당 박찬대 원내대표, 그다음에 조국혁신당의 조국 대표, 그다음에 최진봉 교수, 그다음에 오윤혜님 이렇게 출연을 하고 그다음에 사회는 MBC의 이선영 아나운서 지금 뉴스투데이 앵커하고 이제 라디오 정치인싸 진행하시는 이선영 아나운서가 약간 정치인싸 형식의 이제 토크쇼를 진행하고 이상민 크리에이터라고 아실지 모르겠는데 요새 라디오나 유튜브에서 성대모사로 아주 이름 날리시는 분이거든요. 제가 방송에 입봉시킨 게 제가 네, 이상민 크리에이터. 그분 너무 재밌어요. 너무 재밌는데 너무 잘하시죠. 네, 그분까지 해서 이제 1부에 토크 콘서트 진행을 하고 2부에는 오윤혜님이 가수로 다시 변신하셔. 일부는 이제 토크에 참여하고 2부에는 본인이 이제 가수 출신이었다는 걸 이제 인증하는 노래를 준비하고 계시고요. 그다음에 그 뒤에는 오직 목소리라고 혹시 아시는지 모르겠는데 저는 오윤혜님만 오직 압니다. 얼마 전에 그 놀면 뭐하니 MBC에서 이제 그 우리들의 축제 이래갖고 이제 공연을 했었는데 그때 아카펠라 그룹으로 처음에 나와서 좀 많이 회자되는 그룹이 있어요. 그래서 오직 목소리라는 아카펠라 그룹이랑 박창근 씨 아세요? 박창근 그 국민 가수. 그쵸. 예. 그 TV조선에서参加하신 분 아니에요? 이분이 원래는 그 이제 촛불 행사 이런 데서 이제 노래하고 이랬던 분이에요. 그렇게 이제 활동하셨다가 그 내일은 국민 가수인가 그 TV조선에서 하는 오디션에 나가서 거기서 1등을 하셨어요. 그래서 한번 박창근 검색해서 보시면 노래 진짜 잘해요. 그래서 저도 이번에 처음 알게 됐는데 그분이 나와주시기로 했고 이제 마지막은 노라조 우리 노라조는 아시죠? 알죠. 그룹 노라조가 함께하는 그 문화제로 이제 꾸미게 됩니다. 그래서 뭐 중간중간 내부 구성원들의 영상 메시지, 뭐 시민들이 보내준 응원 메시지 이런 거 좀 꾸며서 하려고 해요. 그래서 컴티님들은요?
그것도 그 다음 주에 소개할까 그랬는데. 비밀 병기에. 네? 저희는 안 알려주고. 아니, 큼티님들도 무대에 모시는. 어떻게 모실지는 비밀이. 네, 약간 준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날 다 오셔야 돼요. 그래서 비 오면 비와도 합니다. 그리고 이 광장에서 외부에서 하는 거고 모든 시민들이 다 참여를 하실 수 있는 거여서 실내로 뭐 들어갈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비가 와도 진행한다는 거. 비 오면 우산 쓰고 보면 되고 무대는 이제 방수가 되니까. 네. 좌석이 있나요? 좌석이 있습니다. 예. 의자 있어요? 의자 있습니다. 의자. 역시 MBC. 예, 편하게. 무려 1000석의 의자를 준비했습니다. 네. 1000석의 의자 될까요? 채워야 되네요. 윤혜님이 오고 있습니다. 윤혜님이 오고 있어서 또 저희 다음 주에 이것도 한 번 더 설명할 수 있나요? 네네. 통통신위원회 부위원장으로 있을 때 함께 여야 의원님들이 어떤 논의를 했는지를 3년 동안 지켜봤습니다. TBS 상황을 매년 점검하게 돼 있는데 하고 있습니까? 지난 4월에 그 YTN 재승인 할 때 보도국장 임명 동의제가 없었습니까? MBC 박문진 이사에 대한 해임 문제가 부당하다. 그래서 방통위가 졌죠. 그럼 위법하다는 결론이 나왔을 때 그 법률적 책임을 어떻게 지실 겁니까? 시민이 언론의 인싸가 되는 그날까지 언론화서 시작합니다. 저는 오윤혜고요. 제 옆에 아주 반가운 얼굴이 와 계셨습니다. 김현 더불어민주당 의원 모셨습니다. 반갑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우리 의원님이 참 좋긴 한데 방송할 때 많이 다운되시거든요. 제가요? 말을 하실 때 많이 다운이 돼요. 제가 좀 점잖아요. 점잖으시던데요, 보니까. 오늘은 방송을 위해서 많은 분들이 보셔야 되니까 방송을 위해서 톤을 살짝만 올려주시길 네, 알겠습니다. 네, 감사드립니다. 자, 그럼 정식으로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TBS부터 해주시죠. 네, 송지연 TBS 지부장입니다. 네, 반갑습니다. 네, YTN 지부장 고한석입니다. 네, 반갑습니다. 네, KBS 본부장 박상현입니다. 네, 반갑습니다. 네, MBC 본부장 이호찬입니다. 네, 반갑습니다. 지난주 김현 의원님의 덕분으로 조회수가 굉장히 좋았습니다. 오늘의 메인 주제부터 바로 들어가 보도록 하죠. 주랭랑 김홍일 이후의 공영 방송입니다. 정말 궁금한데 한 주 동안 이렇게 많은 일들이 많이 일어날 수 있다라는 것도 너무 신기할 따름이에요. 이거 다 따라가기가 힘들어요. 저도 못 따라가고 있거든요. 그래서 첫 번째 키워드는 바로 국힘 보수 언론의 융당 폭격인데 얼마 전에 보니까 뉴스 헤드라인을 우리 김현 의원님이 장식하셨더라고요. 김현 의원 갑질! 장난 아니야! 국회의원 되더니 막 이러면서 갑질 논란이 많이 있었는데 방통위 항의 방문 가셨다가 온 언론이 프로 갑질러로 김현 의원을 다뤘습니다. 이 얘기 좀 들려주세요. 근데 많이 안 다뤘어요, 생각보다. 그래요? 왜냐면 지금 종편도 제가 볼 때 별로 안 했고 MBC는 아예 안 했고 KBS는 저를 약간 사전에 방문하기로 됐던 약속이었고 그래서 방문증을 교부받는 과정에서 뭐 약간의 실갱이가 있었다라고 해명을 해주더라고요. 그래요? 오히려? 그리고 YTN은 돌발 영상 만들어가지고 했는데 그 댓글이 되게 재밌었어요. 드디어 미쳤구나 너희. 너네 드디어 종편으로 가니? 뭐 이러면서. 진짜요? 못 봤네 돌발 영상. 돌발 영상인데 조회수가 별로 안 나왔어요. 그래서 그렇게 됐고 뭐 TBS 뉴스 안 하죠. 그러니까 사실 그리고 종편은 대리기사 사건 때 정말 그때 재미 많이 봤거든요. 그때 한 100일 동안 저를 갑질했다고 대리기사한테. 근데 무죄를 받은 거고 제가 토요일 날 법적으로 이 문제를 삼겠다. 사실관계에 부합하지 않으면 장문의 보도자료를 냈고 이제 월요일 날 바로 국민의힘 수석 대변인 그다음에 원내대변인을 서울경찰청 그게 이제 사이버 수사대인데 수사일까 내다가
고소장을 접수했어요. 네, 지금 이거 옛날 얘기하시는 거죠? 아니요, 이번 거를. 지난주 일요일 갖고 갑질했다는 말 자체는 성립이 안 되거든요. 제가 대리기사 사건 때 갑질했고 이번에도 갑질했다 이렇게 연속성을 갖고 저를 공격한 건데 대리기사 사건 때는 갑질이 아니다라는 판결문이 나왔기 때문에 그 단어와 이제 저의 명예를 훼손한 것을 다 제가 고발을 일단 했고 그다음 한국경제신문 대표와 한국경제닷컴? 한국경제닷컴. 이슬기 기자라고 그 기자를 대상으로 2천만 원 손해배상을 청구를 했어요. 그리고 송일종 의원도 합니다. 성일종 의원도 뭐 비대위원 회의하면서 저를 엄청나게 사실이 아닌 얘기를 막 자신 있게 얘기를 했더라고요. 그분도 그때 상황을 좀 얘기해 주실 수 있어요? 어떤 그때 그 방통위 방문. 전 밖에서 볼 때는 뭔가 못 들어가시고 되게 약간 짠하게 밖에서 계속 기다리고 있다로 알고 있었는데 뭔가 기사 보니까 갑질러로 바뀌고. 근데 이제 그날 다 현장에서 그렇게 하셨잖아요. 근데 저희는 안건이 이제 KBS, EBS 박문진 이사 선임 계획안을 상정한다고 그래가지고. 방통위 연락관에게 연락을 해서 28일 날 오전 9시 반에 가천청사 방통위 사무실 앞에서 기자회견을 하고 9시 50분에 김홍일 위원장 면담을 하겠습니다 라고 이미 연락을 했죠. 그래서 오세요. 저희가 안내를 해드릴게요. 그렇게 한 거죠. 그래서 저는 사실은 기자회견에 오신 것만 인사를 하고 잽싸게 민원실로 들어간 거예요. 그렇죠. 국내임 의원들도 와 있어서 이게 혹시라도 부딪히거나 이게 상황이 좀 돌변하면 못 들어갈 수 있겠다. 그래서 나라도 들어가서 김홍일 위원장을 만나야겠다. 이렇게 또 조그마시니까 아무도 눈에 안 띄게 또 들어갈 수 있잖아요. 그래가지고 갔는데 방통위 직원 4명이 나와 있었어요. 근데 미리 제가 이제 좀 일찍 갔더니 우리 보좌진들하고 거기 이제 방통위 직원들하고 대화를 나누고 있는데 국회의원들은 들어갈 수 있는데 보좌관들은 좀 들어가지 말라. 아니 의원님이 가는데 보좌관들이 보좌를 해야지. 그랬더니 갑자기 한 몇 분 있더니 그럼 방문증을 끊으라는 거예요. 그래서 방문증 끊으러 갔는데 거기서부터 이제 방문증을 이제 그래서 이제 신분증을 냈더니 주민등록증을 달래요. 주민등록증을 줬어요. 그럼 방문증을 줘야 되잖아요. 안 주는 거예요. 왜요? 그 안내를 해줘서 들어가야 된다고. 안에서 누군가 연락을 해서. 그래서 이미 나와 있으니까 거기 이제 있는 직원한테 이제 오시라고 이리 오시라고 그러면 안 와요. 그래서 제가 직접 가서 같이 동행을 해서 신분증을 보여주고 방문증을 주세요. 안 주는 거예요 또. 그러면서 A, B, C, D 돌아가면서 계속 같은 말을 반복하는 거예요. 뭔가 작전이 개시됐다 이런 생각을 스치듯 딱 돼서 제가 그때부터 체증을 하자 우리도 체증을 해놨어요. 그럼 못 들어가신 거예요? 들어갔죠. 들어가셨어요? 그래서 그러면 방통위 그래서 신분증 그 왜 뭐 이거는 어디에도 들어갈 수 있는 공공기관 어디에도 들고 들어갈 수 있다고 하니까 갑질했다 이제 그렇게 공격하는데 그거는 뭐냐면 국회의원 신분증인데 그게 이제 바코드가 찍혀 있어서 그걸 사실은 인증을 누르면 다 문이 열리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근데 이제 청사에는 사실은 그 이제 방문증하고 그게 있으면 들어갈 수 있어요. 근데 방문증을 안 주고 그냥 안내해서 들어와서 직원 안내로 들어와가지고 그걸로 갑질이라고 하는 거예요? 아니요. 이거 들고 어디에나 들어갈 수 있다는 얘기했는데 사실은 그게 무슨 말이냐면 제가 과학기술정보통신위원회 과방위원이니까 소속 기관, 그다음 공공기관, 유관기관 이런 데가 한 150개가 돼요. 과학 쪽, 기술 쪽, 산하가 엄청 많잖아요. 뭐 방송통신. 그러니까 그 공공기관에 들어갈 수 있다. 이 신분증이 있으면, 국회의원증이 있으면. 그리고 솔직히 말해서 제가 전직 방통위원이에요. 그렇네요. 그래서 들어가셔가지고 만났어요? 아니 그러니까 청사 1층까지 들어갔는데 직원이 안 나와서 그냥 서 있었어요. 3시간 동안. 아이고. 그래서 짠하게 봤던 게 그거예요. 열어주세요. 그러다 이제 김홍일 위원장이 이렇게 나오더라고. 그러니까 그때 오마이뉴스, 오마이TV로 생중계가 됐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장윤선 기자가 뭐라고 얘기했냐면 아마 이것도 방통위 직원들이 보고 있을 거다. 그러니까 제가 보고 있을 거다 그래서 인터뷰를 하면서 안 내려오면 내가 여기서 계속 있어야 되는데 점심 식사도 못하고 직원들 괴롭히지 말고 빨리 연차를 냈으니까 내려오시라.
그런 말도 하고 했죠. 저는 이 갑질러 프레임이 되게 이거 기사 보고 되게 화났거든요. 왜냐하면 김현 의원 같은 경우에는 과방이 간사하십니다. 그러니까 방송장을 저지하는 큰 그림을 그리시는 분인데 이분을 흠집내면 방송 장악 전체에 대한 그런 것들을 좀 뭐랄까 흐트러뜨릴 수 있다고 생각하는 거라서 그걸 노렸겠죠. 그래서 제가 사실은 2012년도에 그 여러분들 잘 아시는 국정원 여직원 감금했다고 감금죄로 재판을 받은 사람입니다. 아 진짜요? 네. 앞장서서 폭행에 감금에 되게 무슨 폭행은 대리기사 폭행이고 그러니까. 감금은 국정원 직원을 감금했다. 그래서 제가 두 사건을 다 재판에서 이겼거든요. 그때도 잘 기억해보세요. 가녀린 여성을 못 나오게 감금했다. 물도 집어넣지 못했다. 그게 대선 전에 댓글 달던 국정원 직원들. 그게 셀프 감금이었잖아요. 그건데 이번에 똑같았어요. 그 직원을 왜 울렸는데 사실은 직원이 우는 걸 제가 보지를 못했어요. 근데 왜 울어요? 근데 이 상황에서? 그래서 기사들이 보면은 알려졌다. 그렇게 운 것으로 뭐 눈물을 흘린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니까 뭐 이런 식으로 이제 자신 있게 밀어붙였는데 국민의힘 미디어 특위 제공 영상물이 2개를 이제 올렸잖아요. 근데 이게 조금 늦은 영상이에요. 그러니까 이제 제가 제 주변에 여러 사람들이 다녀갔대요. 그러니까 혼자 넘어진 사람도 있었고 밀쳐서 그러니까 김현 보좌진의 발에 걸려서 지나가던 사람이 넘어졌다. 그렇게 해서 이제 한국경제 보도가 됐고요. 그 다음에 어느 사람은 또 이제 신분증 안에 감추고 와가지고 왜 직원을 울렸냐고 저한테 막 따지는 거예요. 제가 누가 울렸다고 지금 그러시냐고 그랬더니 저 울고 있지 않냐고 그래서 내가 이리 오시라고 근무지 이탈하지 말고 여기 민원 이제 창구가 있으면 1, 2, 3, 4 이 창구거든요. 이 창구면 3, 4 창구가 있잖아요. 이 창구에 있다가 다른 직원이 와서 이 직원이 저기 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근무지 이탈 나중에 여기 CCTV 다 있으니까 그 안내 데스크 안에도 CCTV가 있고 바깥에도 있거든요. 그러니까 CCTV에 이 직원이 그 근무를 했느냐, 아니면 이동했느냐, 뭐 이런 게 다 찍혀 있는 거예요. 그 안에는. 근데 미디어 특위에서 찍은 거는 제가 빨리 주세요. 거짓말하지 말고 그 국회의원이 국가장이 뭐 이러면서 안내를 했는데도 왜 자꾸 방문증을 안 주느냐. 이게 어마어마한 일이다. 왜냐하면 저는 그 얘기 뭐냐면 9시 50분에 방통위 위원장하고 방송통신위원장하고 만나기로 면담 일정이 되어 있으니까 저의 국정 의정 활동을 방해하지 마라. 업무 방해하지 마라. 업무 방해하지 마라. 근데 역으로 제가 유기에 의한 뭐 업무 방해를 했다고 또 대학생 보수단체에서 저를 고발을 했는데, 그러니까 그게 제가 이제 딱 그러면서 아 이게 대리기사 사건하고 너무 상황이 유사하게 지금 되고 있구나. 시비 거는 사람도 있고. 근데 그 옆에 공교롭게도 조국혁신당의 당원 여성 당원이 있는데 이분들이 되게 체격이 컸어요. 제가 폭 파맞춰가지고 안 보여. 그래서 가세요. 이런 얘기도 해요. 가세요. 저리 가세요. 그리고 나한테는 그냥 빨리 방문증 받아서 들어가시라고 그러면서 있는데, 그러니까 조국혁신당 당원도 있었고 이제 언론인도 있었고 저희 보좌진도 있었고 그다음에 저희 당의 당직자도 있었고 그다음에 CCTV가 있고 제가 가장 안전한 싸움할 때 가장 안전한 곳이 어딘지 아세요? CCTV 있는 곳이에요. 제가 대리기사 사건 때도 CCTV 있어서 살았어요. 근데 이게 사람 기억이 무서운 게 근데 전 대리기사 사건이 무죄가 나온 거를 오늘 이번에 보고 알았죠. 또 그렇게 끝났구나. 처음에만 기억이 나지 최종 결과는 사실 잘 모르고 넘어가는데. 그래서 제가 이번에 기회를 반면 교사 그래서 세게 나가니까 주춤하는 이유가 뭐냐면 무죄 판결문 받고 형사 보상금까지 받았어요. 그러니까 그 국정원 싸움은 470만 원, 그다음에 대리기사 사건은 350만 원, 도합 변호사비는 뭐 수천만 원 썼지만 800만 원을 제가 2021년도에 다 받아냈어요. 그래서 그 판결문을 기자들한테 다 보내주고 가만 안 놔두겠다고 바로 월요일 날 소장을 쓰니까 더 이상 진도가. 그럼 가셔서 김홍일 위원장님은 뭐 아니 요새 12시 반에 내려왔어요. 제가 궁금한 거예요. 그 사람을 만나서 면전에 얘기했냐고요. 면전에 얘기했죠. 사진 안 봤습니까? 못 봤죠. 도망가지 마세요. 근데 도망간 거죠? 도망갔죠. 자, 그러면 런 위원장. 런이 또 탄생했습니다. 자, 방통위 잡는
역대급 콤비가 탄생을 했는데 지난주에 오셨던 우리 최민희 위원님께서도 김영 간사님의 칭찬이 아주 자자하시더라고요. 이분들 덕분에 가방위가 달라졌습니다. 지금 최민희 위원장과 김영 간사로 인해서 민주당이 일당백을 하고 있는데 보니까 방통위 출신의 방통위 대처법, 아무래도 여기 출신이시다 보니까 대처법이 좀 남다를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궁금한 것은 김홍일 런 됐잖아요. 그 이유가 사실 제일 궁금하긴 한데 대책이 그래서 갖고 가신 계획이 있으신지. 그날 이제 3시간 동안 서가지고 제가 이제 서 있다는 걸 얼마나 웃기냐면 이제 양쪽에 엘리베이터가 있고 여기는 도망갈 수 있는 길이 없어요. 방심위원장이 지하로 출퇴근한다고 그랬잖아요. 여기 지하가 없어요. 네. 지하로 나갈 수 정부청사에 정부청사는 다 지상이잖아요. 오래된 건물이어서 지하는 뭐 체력단련실, 뭐 헬스장. 그럼 앞에서 뻗치면 다 만날 수 있는 거죠. 양쪽이 저쪽하고 이쪽인데 이제 그렇다고 카메라 피해서 또 저 피해서 또 뒷문으로 나가긴 옆문이 이제 정문하고 후문인데 후문으로 나가긴 좀 창피하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정문으로 나가는데 그러니까 나오기 전에 2층 계단 사이드에서 직원들이 저를 보고 있고 1층 엘리베이터 협력관 막 고개 이러고 있다. 협력관 나오세요. 빨리 나 데리고 가라고. 그럴 정도로 정말 그거는 공무원들한테 못할 짓 아닙니까? 망보게 하고 언제 가나 보게 하고 그리고 도시락 막 10개 올라가고 5층에. 그래서 제가 그날 그렇게 있으면서 어쨌든 연차를 썼잖아요. 그게 뭐냐면 연차는 업무 종료하면 나와야 돼요. 안 그러면 개인 차량으로 퇴근해야 돼요. 사실은 그날도 나중에 국정조사하면 연차를 쓰면 제 기억엔 연차를 쓰면 업무 차량 못 쓰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근데 3,000번 타고 나갔어요. 그런 그러니까, 거 하나하나씩 기억하고 있다. 체크한다. 저는 뭐 그렇고 우리 5분 늦게 출근했다고 정현주 출근시켰잖아요. 그 어저께 방심위원장한테 그렇게 물어봤는데 어쨌든 12시 반에 나갔는데 이제 나가는 뒤에다가 제가 탄핵 받으시라 도망가지 마시라 그랬는데 갔잖아요. 그러고 나서 이제 3시간 동안 서 있어서 너무 힘들어서 점심 먹고 공수처에 가서 고발장 접수하고 김홍일 이상인 어떤 죄명이죠? 직권남용. 그 직권남용은 뭐냐면은 YTN 그다음에 그 2인 구조에서 이제 여러 가지 심의를 했잖아요. 그건 이제 직권남용이고 그다음에 그 해야 될 일을 안 한 TBS에 대해서 2024년 12월 31일까지 허가증을 내줬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제대로 안 하는 부분은 직무유기다. 그다음에 방심위도 지금 대통령이 추천한 사람이 4명이고 방심위원장이 뭐 민원 사주 여러 가지로 걸려 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전혀 관여를 안 한 것도 직권남용이고 직무유기다 이렇게 해가지고 직권남용, 직무유기로 해가지고 공수처에 넣었더니 그날 이제 오전 내내 이제 실갱이했던 청사 방호원들이 와서 잘 하셨습니까? 뭐 잘 끝났습니까? 왜냐면 그때 이제 이혜민 의원도 제가 혼자 있으니까 너무 짠하잖아요. 자기도 들어가려고 12시 20분까지 시도를 했는데 못한 거예요. 그래서 이혜민 의원이 이거 다 행안위에 자료 해가지고 행자부 자료 요구해서 이 지금 들어가는 걸 방해한 자들. 그러니까 사실은 방문증을 주면 그러니까 신분증을 주면 신원이 확인하면 방문증을 주고 그러고 안내해서 들어가는 거거든요. 근데 국회의원은 피감 기관이잖아요, 거기가. 그리고 명백하게 우리가 약속을 하고 들어갔는데 공무원들이 전화를 안 받고 회피하고 도망가고 그다음에 그 아까 얘기했던 직원 제 담당 직원 말고 또 다른 B 직원, C 직원, D 직원 그다음에 그 안내해야 될 담당을 해야 될 그러니까 김홍일 위원장 나오는데 바로 사진 뒤에 찍혀 있는 그 직원 그다음에 키 큰 남자 직원 그다음에 신분증을 안에 넣은 직원 이게 다 CCTV에 다 찍혀 있는 거거든요. 다 고발해요? 고발은 아니고 증인으로 불러야 증인으로 부른다. 국정조사할 때. 지금 과방위에서 또 류일인 방심위원장 관련해가지고 여러 가지 혐의? 뭐 어떤 잘못된 점들이 많이 나온 것 같아요. 청부 민원, 민원 사주, 기타 등등등. 위증, 근데 다 아니라고 부인했으니까 위증 고발 추진하는지.
그래서 궁금합니다. 어저께 사실 저희가 12시까지 지금 이제 6차 전체 회의를 했는데 담당 국장도 이제 거짓말하고 유증을 하고 위원장은 뭐 워낙 여러 가지를 해서 네. 이제 곧 국정조사를 저희가 이제 이제 국회에다가 지금 발의를 해놨고 이제 보고가 돼서 진행이 되면 늦어도 2, 3주 안에는 국정조사를 저희가 할 계획이고 네. 그렇게 되면 한 달 가까이 이제 예비조사 기간하고 국정조사를 하면 여기 계신 분들 다 증인으로 나오시고 예, 부를게요. 만약에 안 나가면 어떻게 돼요? 고발이요. 고발하면 처벌받아요? 네. 그래요? 그러니까 국정조사 때 처벌이 일반 증인 유증 일반 그 전체 회의 때 증인으로 나와서 유증한 것보다는 훨씬 더 세요? 강력한 벌금이었고 징역형부터 네, 시작하죠. 그래요? 저는 맨 처음에 가방이 어떻게 활약하는지 너무 궁금해가지고 많이 찾아봤는데 방통위원장과 그 방통위 직원들한테 뭔가 정말 뭐라고 하지? 그 노하우를 잘 알고 계시니까 그런지 뭔가 말을 제대로 잘 못하면 위증하지 마세요. 답변하지 마세요. 그 답변 책임질 수 있습니까? 되게 잘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좀 약간 공수가 바뀌었는데 어떠셨는지 그때 당시가. 그게 이제 제가 한상혁 위원장이 기소된 것만으로도 해임이 된 거예요. 그러니까 TV조선 그 점수 조작했다. 그래서 네. 직원들은 구속됐다가 보석 상태에서 지금 재판을 받고 있고 한상혁 위원장도 사실은 미디어 분야의 최고의 전문가 법조인이잖아요. 그러니까 본인이 살아왔던 인생을 전체가 이제 부정당하는 그런 아주 괴로운 거를 제가 한 1년을 경험을 같이 하고 나왔기 때문에 이번에 이제 국회의원 될 때도 그분들의 그 억울한 걸 내가 국회에 들어가서 반드시 풀어야겠다 이런 아주 독한 마음 먹고 정말 한겨울에도 네. 호호 불면서 이제 선거운동을 해서 겨우 이겨가지고 이제 국회에 갔는데 네. 제가 나올 때 그랬습니다. 공무원들은 국가공무원법 위반으로 국가공무원법 위반하지 않은 양한열과 차중호 과장이 지금 재판받고 있는 거 보지 않았냐. 근데 지금 이 정부에서 시키는 일은 대부분이 이 국가공무원법 위반의 소지가 있기 때문에 네. 근거를 남겨놓고 불법 행위에 가담하지 마라. 더 이상은. 네. 여기까지는 내가 이해할 수 있다. 그러나 내가 다시 국회에 돌아가서 똑같은 상황이 돼서 분명 경고했는데 말을 안 듣고 2인 구조에서 계속적으로 불법 행위를 하면 그때 가서는 도리가 없다. 이제 얘기를 했어요. 그래서 어떻게 할 거냐 앞으로. 그러면 지금 이제 탄핵은 이제 본인이 그만뒀기 때문에 대상이 아니다라는 의장님 때문에 저희가 원래는 법사위로 넘겨서 조사하면 그것도 국정감사 조사에 준하는 탄핵 조사 할 수 있는데 그게 이제 어쨌든 못하게 됐고 안타깝게도 그래서 공수처에 고발된 거를 이제 어저께 이제 사건 배당이 됐어요. 그래서 오늘 사무처장하고 그다음 당시 방송정책국장 현재 방송정책국장 3명을 추가로 지금 제가 조성은 사무처장 조성은 이헌 김영관 3명을 지금 공수처에 고발을 그분들 정말 몰라서 말씀 안 하시는 거였어요? 그때? 유증이 있죠. 진짜 화가 났더라고요. 근데 아주 불행하게도 그 김영관 국장이 증인이 아니었어요. 뭔가 저만 소외당한 느낌이야. 지금 자기네들끼리 알고 있는 사람들 다 얘기하고 사실 가방이 청문회 보는 게 재밌지가 않거든요. 저는 1분도 보기 힘들어요. 우리 청취자분들도 마찬가지고. 그러니까 본인들만 아는 얘기 하지 말아주시고. 아니 그러니까 그때 과방 제가 쉽고 심플하게 죄를 지은 사람을 공수처에다가 고발했다. 잘하셨습니다. 공무원들을 또 이제 우리 댓글에 올라온 것 중에 이분 아이디를 좀 바꿨으면 좋겠는데 가래 부인님께서 죄송합니다. 방통위 상임위원 한 명 있잖아요. 김홍일 말고 이상민 씨 고발했어요. 탄핵이나 직무정지가 가능할 수 있는 방법이 있나요? 그래서 일단은 지금 위원장 직무대행을 맡고 바로 이제 김홍일 위원장이 런하고 나서 어제 바로 이제 직무대행이 됐어요. 근데 이분이 방망이를 두들기는 일을 하면 그 즉시 탄핵안을 발의할 거예요. 탄핵의 대상이에요, 그 사람도? 그냥 할 거예요, 그냥. 대상이다 아니다 그냥 합니다. 그냥 해요, 그냥. 진짜. 그러니까 김효재 때는 약간 직무대행이면 할 수 있냐 없냐 막 이러다 못했잖아요. 하라고 그랬는데 안 해가지고 내가 단식했잖아요. 며칠 하셨어요? 5일요. 오래 하셨네. 아니에요. 15일 하려고 했더니
김효재 의원이 단식을 풀면 MBC 방문진 문제를 좀 나중에 하겠다 그래가지고 제가 그때 단식을 풀었어요. 만약에 어떤 걸 의결했어요. 그리고 탄핵을 뭐 했습니다. 그럼 그 사람이 의결한 거는 진행이 되는 거예요? 아니면 그것도 무효가 되는 거예요? 새로운 사람이 와야지만. 그러니까 지금 위원장이 없고 이상인 씨가 혼자 남았잖아요. 혼자는 회의가 안 되는 거잖아요. 그런데도 이 사람이 보고를 받고 뭔가 결정을 하면 탄핵할 거고 그다음에 그 또 의결 이제 사항은 그 의결 사항은 무효가 되는 거죠. 지금 이제 그 사람이 있을 때 한 건 무효가 되는 거고 그다음에 이제 위원장이 공석이 됐으니까 그 위원장을 임명을 추천할 거 아니에요. 그럼 인사청문회를 하고 그다음에 또 그 사람이 불법행위를 하면 또 탄핵을 할 겁니다. 직무대행을 탄핵하면 직무대행의 역할만 탄핵이 되는 거예요? 아니면 위원 자체도 탄핵이 되는 거예요? 위원 자체가? 자, 네 번째 키워드 그만둘 거예요. 그렇겠죠. 자, 똥차 가면은 새차 올 줄 알았는데 지금 김홍일 후임으로 낙점된 후보가 저는 처음 들어보는 분이긴 하지만 최악의 언론 적폐. 어떻게 이런 분들은 파도 계속 나오죠? 이호찬 본부장이 오늘 페이스북에 접었던 페이스북에 글을 쓰기 시작한 게 이 땡땡이라는 사람 때문이니까 이분이 이진숙님, 최금랑님, 장재원 이분은 국회의원 아니에요? 장재원 비서실장 전망에 올랐던 그분 얘기하는 거 아니에요? 이 후임 하마평에 오르는 이 사람들. 장재원 전 국회의원은 되실 수가 없잖아요. 안 돼요. 그게 자격이 돼요? 방통위원 같은 경우에 3년. 그 3년이기 때문에 장재원 전 의원은 안 되시는 하마평은 꾸준히 어쨌든 모든 자리에서 계속 오르는 분인데 아마 안 되실 거고. 국회의원 한지 3년을 경과해야지만 선출직 같은 경우에 했던 사람은 안 되는 거고. 안 되는 거고. 그 최근락 전 MBC? SBS 보도본부. 근데 이분도 기사 보니까 안 된다고 그러더라고요. SBS 보도본부장이었고 MB 때 청와대 홍보수석이었고 근데 지금 TY홀딩스라고 SBS 지주회사의 부회장으로 돼 있어요. 그래서 이분도 안 된다고 그러더라고요. 다 안 되고 이진숙만 남는 건 이진숙에 남는 건. 나는 궁금하네. 이진숙 씨가 MBC에 이제 어렸을 때는 이제 종군 기자. 여기자네 이라크 전쟁 이럴 때 종군 기자로 하면서 많이 활약했고 그래서 유명세를 많이 탔던 분이에요. 근데 이분이 김재철 사장이라고 이제 MBC를 몰락시키기 시작했던 2010년에 김재철 사장 체제에서 김재철 대변인 노릇을 해요. 김재철은 온갖 기행을 많이 하거든요. 근데 그걸 다 이제 기자들한테 이제 감싸주고 실드 쳐주고 막 이런 역할들을 했던 거고 그러다 이제 기획본부장으로 이제 승진을 하고 세월호 참사 때 이제 MBC가 얼마나 이제 정말 기레기 같은 보도들로 비판받고 할 때 그때 보도본부장이었고 대전 MBC 사장 하면서 그때도 이제 노조 탄압 이런 거에 앞장섰던 분이고 김재철 사장의 그 기획본부장 할 때 이제 MBC의 정수장학회라고 방송문화진흥회가 주식 70% 갖고 있고 정수장학회가 30%를 갖고 있는데 이 30% 갖고 있는 정수장학회 이사장을 만나서 이 정수장학회 지분을 매각을 하자. 그래서 MBC 민영화를 시키기 위한 시도를 공작을 하다가 이게 한겨레 기자가 저 기억이 이진숙이랑 통화했는지 최필립 씨랑 통화했었는지 기억이 안 나는데 최필립 씨랑 통화하다가 최필립 씨가 이름 나왔어요. 최필립은 정수장 이사장. 그 최필립 아니에요? 아니요. 그분 돌아가셨어요. 지금은 돌아가셨고. 지금 돌아가셨는데 하여튼 그때 기자랑 통화하고 끊었다고 생각한 거예요. 이게 휴대폰 초기에 그런 거 있었잖아요. 통화했는데 끊어진 줄 알고 끊어진 줄 알고 그냥 이진숙이랑 얘기를 한 거예요. 여기서 MBC를 어떻게 할지 민영화하고 이 정수학회 지분을 매각하면 어떻게 하고 이걸 어떻게 외부에 알리고 이런 얘기를 하는 걸 한겨레 기자 고스란히 다 들은 거지. 그걸 갖고 이제 기사를 썼던 거예요. 그래서 MBC 민영화 음모를 꾸미다가 적발된 게 이진숙이거든요. 한겨레 기자 그분은 진짜 대단한 분이네. 결국 유죄 받았어요. 거의 또 그 몰래 들은 걸로 기사 썼다. 근데 지금도 문제는 아니요. 대화 당사자가 아니기 때문에 제3자라고 해서 이게 뭐 도청을 하려고 한 게 아니라 그냥 안 끊어서 들은 건데도 어쨌든 대법에서 유죄 판결을 받았는데 근데 어쨌든 그 보도 때문에 MBC 민영화 논의가 좀 쑥 들어갔던 거죠. 그러니까 저는 이 시점에 이진숙을 다시 방통위원장으로 세우는 것 자체가 그 김장겸이 의원된 거랑 비슷한데 그것도
저도 MBC 어떤 적폐의 대표적인 인사를 네. 정말 공정성 이런 것이 정말 중시되는 방송통신위원회에 지금 MBC 문제가 이렇게 걸려 있는데 그런 위원장 세우는 것도 말이 안 되는데 하물며 민영화를 몰래 꾸미던 사람을 방통위원장으로 시킨다? 이건 결국 MBC 민영화하겠다라고 대놓고 근데 이 궁금한 정권이 게 그렇게 큰 계략을 꿈꿨던 사람을 어떻게 깜빵 안 가고 대전 MBC 사장을 해요? 그때 적폐 시절이었으니까 이명박근혜 정권 시절에 시켜준 거죠. 이동관 위원장이 네. 이명박 정부 때 나쁜 짓을 했는데 네. 그 7년이 지나서 7년이 지나서 조사받다가 이게 기간이 경과되니까 그냥 혐의가 없는 것처럼 일종의 공소시효가 뭐 지난 뭐 이런 식이 돼버렸던 거죠. 그러면 그 기자님 있잖아요. 한겨레 기자님. 그분은 MBC에서 걷어줘야 되는 거 아니에요? 지금 한겨레 기자 열심히 하고 있어요. 아니 어쨌든 나는 이런 거 좀 해야 된다고 생각해. 좀 큰일한 사람은 좀 이렇게 걷어주고. 네. 한겨레에서 되겠지. 아직도 미디어 전문 그래요? 기자로 하고 계셔요. 최성진 기자가. 힘드시면 MBC로 오세요. 네. 한겨레에서 아주 훌륭한 기사 많이 쓰고 계시죠. 화가 나는 게 그러면 김홍일은 도망가면 끝인 건가요? 탄핵 사유 아니요. 네. 공수처. 네, 고발했대잖아요. 7년이잖아요. 지금 우리가 제가 아까도 이제 저 무대 뒤에서 네. 준비하면서 얘기했던 게 우리가 지금 힘든 시기를 겪고 있는 건 맞는데 그래도 한편으로 희망이 있는 거는 세월이 가면 7년 안에 이자들을 다 우리가 어떻게 할 수 있는 기간 안에 있다. 그럼 또 2인 체제인가요? 아니요. 그게 아니라 당장 그 다음에 이후에도 책임을 미룰 수 있다는데 저는 김홍일이 나와서 막 얘기할 때 보면 되게 무게 잡고 마치 자기가 되게 법도 잘 지키고 법과 절차고 이번에도 끝날 때 무슨 자기가 2인 체제에서 의결한 게 법과 양심에 따라서 한 거라고 정말 말도 안 되는 얘기인데 되게 엄중한 표정으로 진지하게 막 얘기하잖아요. 약간 속을 것 같은 느낌이 들 정도로. 그런데 결국 이렇게 치졸하게 자기 탄핵 뭔가 탄핵도 저는 먼저 소문을 퍼뜨렸다라고 생각해요. 이렇게 해서 의결하겠다라고 뭔가 분위기들이 잡고 그렇게 가면 당연히 야당에서는 탄핵할 수밖에 없고 그걸 명분으로 자기 회의 앞당겨갖고 이렇게 처리하고 튀었다고 생각하는데 그래놓고 그 앞에 했던 얘기들과 이 막판의 행태가 권익위 원장 6개월하고 그만두고 방통위 와서 처음에 자기 열심히 해보겠다고 아무것도 모르지만 6개월이네 그것도요. 6개월 만에 지금 6개월. 장관직 2개를 하고 튀는 이런 인사가 어딨어요 도대체. 1년 만에 3번 본 것 같아요. 저희 방통위원장 3번 본 것 같아요. 1년 만에. 그럼 또 임명하겠죠. 윤석열 대통령 아니, 누군가를 지금 아까 이진숙을 이진숙 후임으로 지금 유력하게 검토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뭐 인사청문회 거칠 거고. 그거밖에 없나요, 그분은? 특별히 직업이 그리고 뭐 근데 그분 출마하다가 같은 안 됐고. 경우에는 그 MBC 과거에 뭐 했던 적폐로서뿐만이 아니라도 아니고 윤석열 캠프에 잠시 일주일이지만 대변인으로 그렇죠. 있었고 아, 그래요? 그리고 그 그거는 국민의힘 뭐 결함은 소속으로도 아니에요. 해서 대전시장이었죠. 대전시장 대구였나요? 네. 하다 대구 경선이나 이런 거에 떨어졌을 거고 출마 선언까지 했던 사람이었어요. 그런데 원래 근데 그거는 이제 결격 사유는 아니고 그다음에 방통위 상임위원으로 내정이 됐는데 이제 최민희 의원을 같이 안 처음에 내정이 하면서 됐었죠. 그분 물 건너 갔던 건데 그때 그 검증은 사실은 그렇게 세게 안 했을 수는 있고 그쵸. 이거는 이제 인사청문회를 앞둔 인사기 때문에 검증이 좀 네, 까다롭게 결격 사유 아시는 분들은 우리 왜냐면 다 프로들이시거든요. 청취자분들. 아니 제가 볼 때는 이호찬 본부장이 이 어깨가 알아요? 좀 무거울 것 같아요. 아 그럴까요? 그 MBC 출신이시니까 아무래도 훨씬 자료가 많으실 거잖아요. 네네. 준비해 보겠습니다. 지금 일단 임명되고 나서 생각하시. 지금 아직 지명되고 나서 간에 보는 거. 지명되고 나서. 아니, 근데 지금부터 얘기를 하셔야 돼요. 아, 네네. 최악의 수가 벌어지더라고요. 우리가 대비하셔야 될 겁니다. 네. 정말. 네, 대비 같이 해야겠죠. 하여튼 아까 말씀은 김홍일 위원장 인물이 이제 이랬던 거잖아요. 이전에 원래 김홍일 위원장을 방송통신위원장으로 하고 싶어 했었어요. 우리 한상혁 위원장을 쫓아내고 2023년 한 3월경에 한마평이 제일 먼저 올랐던 게 홍일이 형이었어요. 근데 이분이 워낙에 방송통신이 문외한이고 BBK 그 담당 검사고 그리고 이제 대장동 관련해서 또 이가 나오니까 도저히 이제 인사청문회가 안 되겠다 해가지고 권익위를 보냈잖아요. 권익위 가서 KBS 이사, MBC 이사 이런 거 다 조사하면서 이제 익히고 조금 이제 이동관이 이제 문제가 되니까
다시 데려온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확실하게 이제 보온을 한 건데 어쨌든 지금 이제 예를 들어서 거론되는 사람이 있다면 그 사람에 대해서 이게 사실 지금 이 정권이 끊임없이 시도하려고 했던 게 MBC를 무력화시키는 거고 MBC를 장악하려는 거잖아요. 그리고 방송통신심의위원회에서도 아주 그냥 11개 심의를 제재를 했는데 나중에 다 기각이 되고 이런 게 결국은 바이든 날리면서부터 시작됐던 이 정권과 MBC와의 싸움인데 MBC를 민영화하려고 했던 사람을 방통위원장으로 한다. 이건 너무 노골적이다. 그렇죠. 예, 그래서 지금부터 머리띠를 매야 되는 거 아닌가. 네. 예, 좀 머리띠 메고 아까 말씀드렸던 7월 11일. 네. 7월 11일 다음 머리띠 메고 공연하나요? 근데 궁금한 게 김홍일이 이렇게 런 할 줄 아셨잖아요. 그럼요. 네, 그랬을 때는 그럼 민주당에서 이렇게 해야겠다라고 생각한 거는 그래서 뭐였나요? 어쨌든 탄핵 발의를 하고 그 다음에 그 이상인도 그러니까 사실은 어저께 저희가 내부에서 논의한 건 뭐냐면 이상인에 대해서도 탄핵할 수 있다. 불법 행위를 하나만이라도 하면 그거는 이제 얘기가 됐기 때문에 그렇고 이후에도 새롭게 오는 인사청문회를 안 할 수는 없으니까 청문회를 해서 위원장이 되고 나서 원래 이제 탄핵은 되고 나서부터 잘못한 일을 모를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때 이제 한두 개만 생기더라도 우리는 그냥 역풍 두려워하지 않고 그냥 바로바로 직무를 정지시켜서 현재 2인 그러니까 합의 기구인 5인 운영 체제가 아니라 둘이서 독임제 성격을 띤 그 방송 장악을 위한 행태를 벌일 때마다 단호하게 가차 없이 이렇게 탄핵 카드를 쓰겠다는 게 저희 입장. 근데 만약에 이런 경우도 있을 수도 있나요? 그 예를 들어서 지금 이상인 위원이 직무 대행을 맡고 있는데 위원장이 되려고 하면은 어쨌든 인사청문회를 거쳐야 되지 않습니까? 그게 뭐 반드시 또 청문 보고서가 뭐 동의를 받아야 되는 건 아니지만 그런 상황에서 직무 대행은 놔두고 대통령이 다시 방통위원을 임명을 할 수도 있습니까? 그건 안 되죠. 왜냐면은 무슨 말이에요? 정말 개꿈수. 그게 그러면은 방심위 같은 기형적인 상황인데 방심위는 위촉하는 거거든요. 민간 독립기구이기 때문에 조금 이제 비껴 있는 거고 탄핵의 대상이 아니기 때문에 지금 그럴 수 있는 거예요. 지금. 그러니까 유일임은 탄핵의 대상이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그리고 공수처나 아니면은 뭐 경찰서에 지금 수사 대상이 돼도 안 부르고 봐주고 있는 거잖아요. 근데 그 경우는 안 되는 게 지금 이상희는 차관급 대통령 추천하는 위원이잖아요. 이미 차관급 하나를 썼는데 또 차관급을 쓴다? 이건 뭐 대통령 탄핵사유죠. 그러니까 직무대행을 놔두고 위원장을 안 뽑고 위원을 대통령 위원을 인사청문회를 안 하기 위해서. 안 하기 위해서. 지금 방법 하나 알려주세요. 아니. 윤석열 대통령은 머리가 안 돌아가는데 거기까지. 설마. 그거는 불가능니까 그거는 아니고 이제 저런 얘기는 있어요. 조성은 차관을 사무처장을 한다. 그럼 이상인이 인사청문을 해야 되는 거죠. 그럼 조성은이 그러니까 조성은은 누구예요? 사무처장. 감사원 출신. 사무처장이 와서 감사원이 직원들을 많이 데려와서 MBC도 이제 수사하고 조사하고 그다음에 방심위도 조사하고 이랬던 것이 감사원의 감사원의 출신이 방통위 사무처장이 돼서 이제 협업을 하고 있는데 그 경우는 불가능해요. 지금 그러면 그러니까 이런 거죠. 권익위원장 하면서 방통위원장 인사청문회를 준비하고 그 임명이 됐잖아요. 그런 식으로 이상인을 이제 위원장으로 하는 거고 그러고 나서 조성은을 차관으로 임명하는 건 몰라도 이상인이 있는 상태에서 용산에서 조성은을 차관으로 하거나 또는 다른 사람이 오면 땡큐. 네. 자, 그럼 가장 궁금한 사안이 될 것 같은데 다섯 번째 키워드는 박문진 이사 선임이 계속 갈 것이냐 멈출 것이냐거든요. 이제 김홍일이 나갔습니다. MBC 박문진 이사에 따라서 MBC 사장이 결정이 되는데 박문진 이사 선임이 강행이 될 것 같습니까? 아니면 중단이 될 수 있을까요? 지금은 할 수가 없는 게요. 회의는 2명 이상일 때 그게 가능해요. 그래서 지금 1명이기 때문에 회의가 될 수 없다. 이게 이제 상식적인 건데 그래도 이상인이 예를 들어 뭔가를 한다고 하면 그거는 이제 바로 저희가
탄핵안을 하루만 만들어지거든요. 네. 이제 기계 AI가 있어요 우리가. 아 그래요? 탄핵 인간 소추한 AI. 네. 이상민도 해봤고, 네. 그 다음에 이동관도 했었고, 네. 그 다음에 김홍일도 했었고, 그 한 명 뭐 세 명이나 했는데 네, 다 안 됐지만, 그리고 하나 쓰는 거야 뭐 밤새 할 수 있으니까. 이름만 바꾸면 되니까. MBC 사장의 임기는 언제까지죠? 2026년 2023년 3월부터니까 26년 3월이어서 아직 임기가 절반도 더 남았어요. 그럼 만약에 이사진이 강제로 사장의 임기가 남았는데 네네. 교체할 수가 있는 거예요? 해임을 시키겠죠. 이유가 있어야지 해임을 할 거 이유가 아니에요? 없어도 해임을 시키니까 여기는. 아 이유가 그러니까 없어도 해임이 가능하긴 해? 아마도 이유를 든다고 하면 지금 경영 성과는 못 하니까 좋은 네. 경영 성과 네. 좋아서 그러니까 그 방심이나 선거방송 심의가 불공정하다고 징계했던 그죠, 그걸 점수가 갖고 많죠. 해임을 벌점으로. 하려고 하겠죠. 근데 그게 다 법원에 가서 집행정지가 다 되고 있거든요. 그래서 네. 사실 이것도 지금 해임 사유로 삼기는 되게 어려워요. 제가 부적합한데. 그래서 우리가 네. 너무 좌절하지 말자고 말씀드리는 게 이제 그 12월 달이 제허가 기간이잖아요. 예, 그럼 예. 심사위원회가 이미 구성이 됐잖아요. 네네. 지난 아마 2월인가 3월인가 예. 심사위원회 구성안이 있는데 이 심사위원회는 경영 그다음에 그 시민사회단체 네. 그리고 그 방송 전문가 학계 이렇게 해가지고 11명으로 구성이 네네. 되잖아요. 이 11명이 그러니까 우리 이전에보다 이제 점수가 좀 좋게 나와요, 외려. 네네. 그리고 이제 알게 되잖아요, 심사위원 누구인가를. 근데 이 심사위원들은 이번 한 번 하고 그만두는 게 아니고 네네. 그리고 지난번에 윤석년 심사위원장이 예. 감옥 갔잖아요. 예. 뭐 점수를 어떻게 윤석년 심사위원장은 네. 누구예요? 옛날에 TV조선 재승인 죄송합니다. 관련해서. 오래 전에 아. 그 심사했던 사람이 감옥 갔다가 나왔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심사위원들이 막 이렇게 억지 쓰는 일은 네. 없다. 하기 그리고 어렵다. 점수를 제일 높은 점수와 제일 낮은 점수 둘을 빼고 합쳐서 계량시키는 예, 거기 때문에 예. 제가 볼 땐 그런 일은 없어요. 그래서 어쨌든 걱정하고 있는 거는 이해 못하는 바는 아닌데 그리고 워낙 상상 이상의 예, 예, 일들을 예. 벌리기 때문에 네네. 사장을 뭐 어떻게 할 거다 이런 건데 그때는 제어가 안 내주는 거 아니냐. 집행정지 그거는 예. 그 얘기를 제가 물어봤잖아요. 네, 네. 근데 집행정지 가처분 신청을 네. 내서 업무 복귀할 수도 있다. 그리고 지금 말씀하신 게 뭐냐면 점수가 이제 심사를 해서 이제 위원들이 점수를 매겨 이제 심사위원을 점수를 매기면 마지막에 최종적으로 방송통신위원들이 모여서 의결을 하는데 네. 650점 미만의 경우는 네. 조건부 재허가가 있고 재허가를 취소하는 게 있어요. 네. 그래서 MBC 점수가 650점 미만의 경우는 취소할 수 있어요. 네. 방통위원이. 네. 몇 점인데요? 650점. 아니, 이제 아직 채점을 안 했죠. 1000점 중에 650점. 네. 그러니까 이제 나중에 12월 달 가서 얘기해요. 네. 네. 그게 있고 그다음에 650점 이상에서 700점까지 가면 4년이에요, 4년. 네. 그다음에 750점 이상이 되면 5년, 네. 이제 3년, 4년, 5년 이렇게 해서 제어가 네. 기간. 제어가 기간이 네. 있거든요. 네. 이런 것까지 네. 청취자들이 알아야 되는 거 아니죠? 아니 근데 그렇게 됐을 때 너무 뭐가 어렵네. 650 이하로 2인 체제 사기 어렵다 이런 말씀인 거예요, 아니면? 심사위원회 점수가 그렇게까지 네. 극단적으로 그러니까 나올 나오지는 수는 가능성이 없다. 없다. 그래서 제가 이 얘기를 드리는 게 MBC를 장악해서 MB 사장을 쫓아내려고 하는 게 지금 이제 목표죠. 목표인데 네. 우리가 잘 싸우면 민주당이 잘 싸우고 여기 우리 오인혜 오인혜는 제 동생이고요. 저는 오윤혜거든요. 네. 오윤혜 MC께서 네. 이렇게 불철주야 네. 이렇게 걱정하고 열심히 하고 우리 MBC, KBS, TBS, YTN 이렇게 네. 본부장들 뭐 위원장들이 열심히 싸우면 저는 네. MBC가 더 무너지지 않는다. 네. 무너지긴커녕 더 뭐. 커질 것이다. 아, 네. 돈 네. 많이 벌고 있어요 지금. 맞아. 돈 많잖아요. 제가 많이 버는가? 저 그냥 월급 받고 있어요. 아니 그 제가 얼마 전에 그 법사위 생중계해가지고 네. 100만 뷰가 넘어갔다고. 아, 예. 아, 진짜요. 저기 많은 분들이 원래 생중계하면 돼요. 근데 안 해서 안 해서 그렇지. 문제지. 안 해서 문제지. KBS 저번에 뭐 최상병 최상병. 특검법 입법 청문회를 청문회가 안 했죠. KBS. 유일하게 안 했죠. 재정 악화의 1등 공신이에요. 박민 사장은 진짜. 제대로 알고 계시네요. 네, 제대로. 근데 알고. 연임한다 그런다면서요. 네, 연임을 한다고 해서 거기도 저희들이 지금 고발됐는데. 고발을 아직 고발장이 들어가진 않았죠. 고발 의결만 하셨잖아요, 지금. 아직 안 들어왔습니까? 저 고발 의결 한 것까지만 얘기 오 들었는데. 그렇군요. 자, 확인해봐야겠어요. 근데 KBS, 저번에 EBS. 전체 회의 하는 거 보니까 네. 그 마지막 이제 김홍일이랑 이상일 회의하는 내용 보니까
이 공영방송 이사진을 지금 되게 빨리 잘 뽑겠다라고 자기들은 진행한다는 거였잖아요. 근데 이제 면접을 해야 되냐 말아야 되냐를 갖고 고민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지금 자료 요구를 해봤는데 네. 면접을 안 한다는 얘기가 있잖아요. 네. 면접을 할 수도 있음 이렇게 지금 아마 공모에 할 수도 있음. 그러니까 이상인 위원회 워딩이 면접을 안 하고 싶은 거예요. 면접을 하려고 하면 위원 둘이 있어야 된다라고 판단을 하니까 면접을 어떻게 하면 안 할 수 있는 예전에 안 한 사람도 있지 않나 이런 식으로 계속 맞아요. 대화를 유도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때 의결할 때. 네, 의결할 때. 그래서 이 사람들 정말 비겁하다 진짜. 불가능할 겁니다. 공영방송 이사진 뽑는데 면접도 안 하겠다라고 뭔가 또 꼼수를 이제 꾸미려고 하는 거죠. 그거 공영방송 이사진 자격 조건이 뭐예요? 면접 안 보면 아무나 지원할 수 있는 거예요? 자격 요건은 있는데 공모 서류에 이제 네, 뭐 방송의 공정성과 15년, 전문성과 15년 동안 그 해당 업종에 일을 해야 돼요. 그다음에 이제 뭐 검사, 판사, 뭐 변호사 이런 거는 한 5년. 그다음에 겸임교수 이상. 그리고 그 2급 공무원은 2급 이상 그런 자격 조건이 있어요. 하나도 해당되는 게 없어요. 제가. 방송 경력은 좀 오래되시지 않나요? 15년. 그것도 월급을 받아야 되니까. 네. 자, 유튜브 15개. 그만하시고요. 자, KBS, EBS 이사회 일정도 궁금하거든요. 보니까 KBS랑 EBS도 이사진을 통해서 사장을 또 결정하는 거니까 그쵸, 네. 어떻게 되는 거예요? MBC가 8월 12일까지이고 KBS가 이사 임기가 8월 31일까지고 EBS가 9월 13일인가 14일까지라서 MBC하고 KBS는 지금 거의 비슷한 시기라서 지금 이번에 같이 공모를 하고 EBS만 좀 일정이 달라요. 네, 그렇게 돼 있는 상황이고 또 친절하게 EBS, MBC, KBS는 이사를 중복 지원은 안 됩니다. 이렇게 해놨더라고요. 다 따로. 네. 그래서 KBS도 이사회 구성되고 나면 사장 이제 서임 절차가 저희 사장이 그래서 저희는 원래 그 전에 김희철 사장이 올해 12월까지가 임기였는데 이제 중간에 박민 사장이 작년 11월달에 취임을 했기 때문에 보궐로 들어왔죠. 그래서 이번에 12월 8일이면 임기가 끝나고 그러면은 새 사장이 들어와야 되는데 KBS 사장은 또 특별히 국회 인사청문회를 거칩니다. 그래서 인사청문회 기간이 포함되어야 되기 때문에 지난번에 생각을 해보면 9월 중순 정도면은 사장 공모 절차에 들어가게 되는 거죠. 이 사장 공모 절차를 지금 얘기하는 새로 꾸려지는 이사진에서 어떻게 사장을 뽑을 건지를 결정하게 됩니다. 이번에 보궐로 들어가신 분도 많잖아요. KBS 이사. 네, 그래서 보통 또 연임하겠네요. KBS 이사 중에 보궐로 들어오신 분들은 관례적으로 한 번 더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보면은 지금 이번에 보궐로 들어오신 분들이 그 유명하신 교수님 황든 교수님 처음 들어요. 이라는 분이 계시고요. 황금이에요 이름이? 황근. 황근. 네, 그리고 약간 히읗을 빼면 황근이네요. 약간 이응을 빼면은 월간 조선 출신이신가요? 그 이동욱 전 기자님. 너무 어려워지는 것 같아요. 5.18 관련해서 왜곡 보도 때문에 이제 5.18 관련 단체에서 엄청난 항의를 했고 방통위에서 선임했을 때도 저희 KBS 앞에 오셔가지고 5.18 관련 단체에서 엄청 항의 기자회견 또 같이 해주셨어요. 저희가. 자, 제가 궁금한 게 이제 YTN입니다. 지금 갑자기? 윤석열 정권의 최종 목표가 이제 MBC 민영화인데 YTN은 어떻게든 지금 언급결에 민영화가 됐잖아요. 되고 난 다음에 전후 가장 큰 피해, 가장 큰 변화는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넉넉히 있다는 지금 가장 큰 변화 가장 큰 피해 뭐 어떤 것? 그거는 얼굴에 다크가 여기까지 내려와. 그거는 산의 공기가 달라져요. 일단 그렇게 되면 기자들이 위축되고 기자도 사람이잖아요. 직장인이고 그러니까 본인이 기사를 쓰는 데 있어서 아무래도 뭔가 자기 검열, 내부적인 검열을 할 수밖에 없어요. 물론 그걸 다 이기고 기사를 써내는 기자들도 많이 있지만 그래서 사내 분위기가 점점 어두워지고요. 그리고 무엇보다 보도 경쟁력이 떨어집니다. 그 갤럽 선호도 조사에서도 떨어졌고요. 그 라이브 하면 돼요. 지금 과방위 하는 거 YTN에서 라이브 계속 틀면 됩니다. 최상명 그 국회 그 청문회 관련해서도 라이브 하면 돼요. 근데 안 하잖아요. 그거에 논란이 될까봐. 그러니까 필리버스터 하면 되잖아요. 국민의힘 필리버스터. 그걸 라이브 하라고요? 아무도 안 볼 거니까 조회수가 안 나오니까. 그런 식으로. 그리고 그런 인사 관련해서 내부 조직들이 받는 어떤 피해가 있습니까?
인사 관련해서 많죠. 그러니까 일단은 성향 분석을 해요. 근데 MBC도 너무 심하게 예전에 많이 당해봐서 너무 잘 알 거예요. 일단 기자들을 네 편 내 편으로 가르고 일단 크게 네. 그리고 상대편 중에서도 색깔이 아주 빨간색, 아주 뭐 분홍색, 뭐 이렇게 주황색이 나눠요. 그 과일로 한번 비교해봐요. 토마토, 뭐 복숭아. 그럼 몸에라도 좋잖아요. 그 과일의 그 어디 훼손이에요. 예전에 뭐 사과, 배, 토마토 이런 걸로 분리하고 이런 데들도 있었어요. 너무 심하죠. 그래서 주요 포스트로는 보내지 않아요. 예를 들어서 국회나 뭐 법조 뭐 이런데 물론 지금 YTN은 워낙에 언론노조 이 비율이 높기 때문에 이렇게 다 분류해내면 일이 안 돌아가요. 그래가지고 좋은 기자들이 뭐 주요 포스트에 많이 가 있긴 해요. 네. 그런데 아마 MBC는 그러진 않을 거예요. 좋은 기자들이 현장에 가 있어도 마지막에 출고 자체를 아이템을 안 부장이 하기 때문에 이 부장만 잡고 있으면 기사들이 현장에서 아무리 기사 써도 다 고쳐서 이렇게 읽으라고 하면. 근데 본부장님 그 지금 MBC는 노조가 어떻게 돼 있죠? 3노조만. 저희가 이제 서울로 치면 저희 조합원이 1,100여 명 되고 3노조가 100명 정도 돼요. 그러니까 11대 1의 구조여서 이제 이 격차는 엄청 그럼 큰데. 1, 2노조는 아니잖아요. 저희가 1노조고 2노조는 이제 사람이 없어요. 예전에 선임자 노조 형태에서 거기는 이제 사람이 아예 0명이고 그러니까 13만 있고 네. 그래서 3노조 조합원들이 100명밖에 안 되지만 이 보도 부분이 꽤 있어요. 비율이. 그래서 이 사람들로만으로도 보직 부장까지는 다 채울 수 있는 거예요. 그러면 앞으로 막판에 이제 그 매번 현장에서 기자들이 나 이렇게 기사 못 쓰겠다고 하면 이제 안 읽어야 돼요. 그럼 이제 명령 불이행 뭐 이런 걸로 해서 징계받고 쫓겨나고 이런 과정은 이제 겪어야 돼요. 3노조끼리는 똘똘 뭉칠 수밖에 없겠네요. 장악이 되면 각자 좋은 자리에 갈 수 있잖아요. 싸우지 않고도 워낙 소수니까. 더 좋은 자리 가려고 싸울 거예요 아마. 그 안에서. 더 좋은 자리 가려고. 자, 방송 장악 멈춰야겠죠. 마지막 질문 들어갑니다. 앞으로 국회는 어떻게 대응하고 어떤 역할을 할지, 또 그리고 우리 공영방송 당사자 차원에서는 또 어떤 역할을 해야 되는지 얘기해 보면 좋을 것 같은데요. 우선 우리 김현 의원님께서 TV 수신료 통합 징수 법안 발의했어요. 이거 뭡니까? 지금 이제 원래 하던 거를 고지서를 2개를 만들어서 지금 돈을 2,500원을 내게 만들었잖아요. 네. 2023년 7월 달에. 그러니까 3월, 그러니까 어렵게 그러니까 우리가 2,500원을 텔레비전을 보면 전기를 꼽아서 텔레비전을 보기 때문에 저 수신기를 갖고 있는 걸로 이제 가구당 2,500원을 내는데 그 돈을 처음에는 용산에서 안 내도 된다는 것처럼 위장해서 분리징수하는 거에 찬성하게 많이 만들고 근데 지금 다 내야 되거든요. 특별 부담금이라고 해가지고 2,500원을 다 내야 되는데 내는 방식을 고지서를 2장을 만들어서 따로따로 내게 이제 제도를 7월 1일부터 시행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전처럼 그냥 합쳐져서 고지하는 것을 법안에 법률 안에 명시를 하는 거. 이게 발의가 됐어요? 뭐 통과 같은 거 시켜야 돼요? 김현 의원께서 일단 발의를 해주셨고 이게 KBS 입장에서는 정말 중요한 법안이고 정말 소중한 거고 지금 그 정부가 일방적으로 추진한 수신료 분리 고지 같은 경우에는 국민 불편만 키우고 아까 말씀하셨지만 방통위에서 수신료를 안 내도 되는 것처럼 오인하게끔 해서 이거 안 내게 되면은 국민들을 지금 체납자로 만드는 그런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이런 것들은 국민 불편을 해소하고 국민들에게 이제 체납자라는 그런 이제 불명예가 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는 통합징수를 하는 것이 필요하죠. 그래서 이제 사실 기존에 통합징수라는 제도가 있었기 때문에 다른 나라에 비해서 상대적으로 저렴한 수신료로 이제 공영방송이 운영이 될 수 있었는데 그런 것들을 지금 이 정부가 못하게 하는 그런 상황인 거거든요. 그러면 이건 개인이 나 2,500원을 안 내고 싶다, 따로 하고 싶다라고 신청한 사람들은 할 수 있게 한 거죠. 그런데 이게 조용히 있으면 그냥 할 수 있는 거고 그대로 하실 수 있는 건데 결국은 이렇게 분리납부를 신청하시는 분들 같은 경우에는 그 2,500원을 안 내겠다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으시단 말이죠. 근데 이게 안 내게 되면 아까 말씀드렸지만 결국 체납자가 되는 거기 때문에 오히려 국민들에게 불이익이 더 크게 갈 수 있는 건데 이렇게 지금 윤석열 정부가 만들어 놓은 상황이라는 거죠. 그거를 바로잡겠다라고 지금 김현 의원께서 발의를 해주셔가지고 이 부분은 저희들이 KBS 안에서도 모든 노동조합
4개 노동조합 중에 3군데 네. 그리고 모든 직능 단체가 힘을 합쳐서 네. 요 지금 저희들 열심히 입법 의견도 남기고 그럼 지금 이거 하고 발의하셨으면 국회에 뭐 어떻게 해야지 이게 통과되는 그게 거예요? 어떻게 되냐면은요. 이제 상임위에 상정이 돼요. 아직은 상정이 안 됐는데 상정이 되면 이제 그 과학기술 분야를 다루는 소위원회가 있고 아이고야. 정보통신 방송을 다루는 소위원회가 있어요. 네. 좀 공무원들이 이렇게 답답하게 이래요. 바로 하면 안 돼요? 여야가 있잖아요. 아, 그럼 바로 국회를 올려서 여야 본회의에서 이렇게 그냥 바로 올려갖고 그냥. 그러니까 그거 투표하면 되잖아요. 소위원회에서 논의를 하다 보면 배가 산으로 가니까 아, 소위원회를 7명 나누어서 따로따로 이제 회의를 해요. 전문 분야들이 모여서. 네. 근데 지금 KBS 그 텔레비전 수신료 그 법이 제가 속해 있는 상임이고 네. 소위고 그 위원장이 네. 제 법이에요. 네. 그럼 통과가 되겠죠. 그러면 국회까지 가야 될 거 아니에요? 아니, 국회 안에서 이제 본회의 조그만 데서 하다가 이제 본회의. 전체회의에서 방망이 두들기면 이제 법사위원회 가서 아, 또 법사위도 가야 돼요? 법사위에 가서 네. 그것도 정청래 위원장이니까 상관없어요. 아, 네. 거기서 방망이 두들기면 본회의에서 버튼 누르면 아, 버튼까지. 예, 그럼 150명 이상이 찬성하면 150명. 네. KBS는 아, 통합 징수 법안이 징수로 해서 재원 마련이 그래도 조금 훨씬 용이해진다. 수월하게 되고 예. 튼튼해지는 거죠 공영 그래서 그러면 윤석열 대통령이 거부권 행사를 못하는 법이 되는 거죠. 그거는. 아, 왜요? 이거 왜? 못하는 법이요? 이거는 토론을 통해서 가는 거니까. 그러니까 결국은 여야가 같이 이 법안을 이제 만들어 가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저희들 또 이제 사내에서 있는 뭐 생각이 다른 거는 다 차치하고 왜냐하면 왜 거부권 행사를 짚지 않냐면 네. 소위원회에서 논의하고 전체회에서 논의하고 또 법사위의 소위원회에서 논의하고 전체회에서 논의하고 본회의에서 통과가 됐는데 네. 그거를 이제 국무회에 갔는데 거부권을 행사하면 네. 안 맞죠. 본인이랑 맞지 않지만 할 것 같아요. 네, 본인이랑은 논의가 안 된 거잖아요. 그러니까 뭐 거부권. 그러니까 저는 이게 거부권이 이게 저 정확히 잘 모르겠는데 국회법에 일반 법률은 뭐 재석 과반 출석이 과반 의결로 되고 좀 중요한 법안은 3분의 2 의결을 받는 거잖아요. 그렇죠, 맞죠? 근데 이런 식으로 대통령이 거부권을 다 행사를 하면 모든 법안을 다 그냥 3분의 2 받도록 만들어 버리는 그래서 거잖아요. 완화시키자는 얘기를 했는데 그게 나중에 혹여라도 뒤집어졌을 때 정부가 다른 우리가 이제 민주정부가 들어섰을 때 그런 문제가 생기면 그러니까 대통령이 거부권을 이렇게 남발하는 게 이 법 취지 자체와 안 맞는 그러니까 제도 자체를 바꿔서 이 거부권을 무력화하려 그러면 안 되고 대통령을 바꿔야 돼요. 오, 정확해요. 그렇죠. 제도를 바꾸면 저희 지금 상권 분립이 안 된 느낌이에요 지금. 자, TBS는 국정조사 대상이 아닙니까? 맞습니다. 맞아요. 국정조사 대상이에요. 그럼 다 불러가지고 국정조사 계획이 있습니까? TBS 관련해서? TBS 넣었어요. 네. 저 너무 감사한 게 탄핵 때도 넣었고. 그 김홍일 탄핵 5가지 사유 중에 TBS가 다 들어간 거고 와 정말 한다면 하시는 분이구나라는 생각이 들어서 너무 감사 인사를 그날 밤에 좀 드렸었어요. 좌절하지 마시고 희망을 가지세요. 감사합니다. 네. 근데 지금 방송사법 처리 절차가 지금 어떻게 된 거예요? 지금 이번 회기에서 못한 게 이제 사실은 대정부 질문이 있는 그때는 한두 개 법안을 처리하는 게 관례인가 봐요. 그래서 이번에 최혜병 특검법 하고 그다음에 이제 사실은 김홍일 특검법 하려고 그랬는데 김홍일 탄핵 바람에 이제 안 됐고 오늘 이제 그날 어저께 그 정회되면서 검사 탄핵 4명 이제 상정을 한 거잖아요. 그래서 그건 법사위로 갔고 다음 주에 이제 임시국회를 바로 또 7월 임시. 그다음에 이제 원내대표 교섭단체 연설을 못했어요. 6월달에 그 일정이 있어요. 7월달에. 그럼 다음 주에 그러니까 본회의에서 5일날 무슨 개원식이 있고 다음 주에는 그런 원내대표 교섭단체 대표 연설이 있고 일정을 여야가 잡는다. 잡아서 그때 이제 지금 있는 법안들 몇 개를 한다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그럼 방송사법이 처리된 그때 합니다. 그때 하는 거고 또 뭐 필리버스터 할 거 아니에요? 그거 필리버스터는 안 할 것 같은 분위기요. 그래서 며칠에 어차피 대통령 거부하니까. 그러니까 그 일정이 아직 다음 주 언제쯤 통과될지가 아직. 다음 주예요. 다음 주. 네, 다음 주로 예정하고 있어요. 왜냐면은 저희가 당론으로 발의하고 야 5당이 함께 진행한 거라서 방송사법도 그래서
원내대표가 성과를 내기 위해서 네. 하겠다고 한 것 중에 네. 가장 먼저 들어가 있는 게 체해병건하고 방송사법, 그다음에 민생지원금 이것도 지금 들어가 있어서. 저도 한 가지 여쭤봐도 될까요? TBS 관련해서 그 과방에서 방통위의 관리감독 강화를 요청하는 의견서를 내셨나요? 네. 그거는 안 냈어요. 그거는 가방의 소관은 아니고 예전에 방통위가 그러니까 방통위가 그걸 우리가 2021년 12월 달에 서울시에다가 의견을 냈잖아요. 근데 이제 무시하고 지금 폐지를 한 건데 저희 소관은 아니고 방통위원회 소관이죠. 그러니까 방통위가 해야 되는데 그걸 하지 않았기 때문에 직무유기로 지금 공수처에 고발했다 이제 요거죠. 만약에 방통위가 서울시에 할 수 있는 가장 강한 조치는 뭘까요? 방통위가 나중에 새 세상이 됐을 때 서울시장을 바꾸죠. 다 바꿨다. 그게 제일 빨라요. 왜냐하면 2026년도잖아요. 내년이니까. 내후년이니까. 내년 하반기부터 서울시장 경선 레이스가 각 당이 들어가잖아요. 그러면은 국민의힘 후보 중에 그 방송 뺏은 사람보다는 방송을 그러니까 해줄 사람을 뽑읍시다라고 해서 캠페인을 하면 오세훈도 달라지지 않을까요? 저는 내후년까지 너무 내후년은 아니 내년. 네. 자 그럼 YTN은 궁금한 거 없습니까? 우리 김현 의원님께 YTN 관련해서. 워낙에 YTN 문제에 대해서 관심을 많이 가져주셔가지고 일단 감사하고요. 그리고 저는 국정조사에서 가장 핵심이 물론 YTN 불법 매각도 있지만 그 청부민원 요 사건이라고 봐요. 이게 다 연결이 돼 있어요. 이 유일임 방심위의 청부 민원을 한 자들이 공정언론 국민연대나 이런 친정부 성향의 언론인들의 단체거든요. 그 사람들 중에 일부가 YTN 경영진이 됐고요. 그러면 어떤 자리를 거래했다는 의혹이 있을 수밖에 없고 이제 MBC 경영진도 될 것이고 다 우리나라 언론계를 장악하고 있어요. 그 적폐들이. 그래서 그 방심위 청구민원 사건을 철저히 국정조사하면 그래서 정반을 파악할 수 있지 않을까. 제가 유일임님이 7월 22일인데 그만두지 말아야 된다 이런 생각을 가집니다. 연임 투쟁을 해주십시오. 유일임 연임 투쟁. 그 방심위 지부 알면 난리 나죠. 네, 오늘 김현 의원님. 저도 질문이. 그래요? 예. 왜 이렇게 궁금한 게 아니 따로 차 한 잔을 차 한 잔을 사실은 따로 약속이 돼 있는데 그게 또 생중계 중에 한마디 하는 거죠. 아니 저는 국민의힘에 좀 그 방송사법 맨날 반대만 하는데 자기들 대안이 뭔지 좀 빨리 내놓으라고 좀 해왔으면 좋겠어요. 그러니까 계속 이 방송사법이 말도 안 되는 프레임 갖고 시간만 끌다 결국 지금 방문지 기존법 갖고 지금 결국 자기들 장악하겠다는 거잖아요. 그럼 너희들이 생각하는 방송사법의 대안은 뭐냐? 그러니까 차라리 그렇게 얘기하면 모르겠는데 마치 이번 법만 아니면 다른 걸 뭔가 논의할 수 있을 듯이 계속 냄새만 펴서 그걸 좀 물어봤으면 좋겠고 그다음에 지금 이 민영화 논리에서 아까 원래 이 민영화 얘기 잠깐 하려다 지금 점프했는데 요새 뭐 한국경제 칼럼도 그렇고 이제 보수지들이 이제 MBC 민영화 얘기 막 하면서 그 이렇게 침말로 나요? 네. 관심 많나 보네. 민영화로 정치에서 독립시켜야 이런 이야기를 해요. 그러니까 무슨 YTN 지부장님 보면 민영화 갑자기 확 빠네. 민영화 되면 정치에서 독립된다고. 그러니까 말도 안 되는 얘기예요. 지금 YTN 정치에서 독립됐나요 지금? 정석화가 더 심해지죠. 그러니까 민영화 그 얘기 국민의힘도 하거든요. 민영화를 통해 공정방송을 이룩하겠다. 정말 말도 안 되는 이야기들을 지금 막 쏟아내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이야기들의 허점이나 이런 것들이 국회에서 좀 낱낱이 좀 밝혀졌으면 좋겠다. 심은정님이 YTN 다시 공영으로 돌릴 수 있나요? 라고 하는데 없을 이유는 또 없지 않을까요? 다시 돌리면 3,700원 환불해주면 되잖아요. 좀 수수료 같은 거 좀 같이 해가지고. 그건 이제 YTN에서 고민을 해야 되고 지금 이제 이 매각 자체, 그러니까 이 민영화 최다 출자자 변경 승인 자체가 불법 탈법으로 됐기 때문에 좀 시간이 걸리죠. 바로 잡는 데는.
하지만 뭐 시간 걸리지만 할 수는 있는 거죠. 근데 제가 좀 오늘 방송에서 제일 걱정한 거는 우리 고한석 지부장님의 건강. 많이 안 좋아 보여. 많이 안 좋아 보여. 지금 간이 안 좋으신가요? 얼굴이 술을 많이 먹어가지고요. 네. 간이 좀 부어야지. 아니 그게 아니라 여기 눈이 너무 네. 이쪽이 되게 열이 많이 있어서 요새 많이 지쳤어요. 이제 임기가 끝날 때가 좀 있으면. 아니 근데 작년에 연임 되는 거 아니에요? 연임? 다들 중간에 이제 들어오셨잖아요. 저는 이제 언론 장악 시작되는 초반기에 딱 들어왔다고. 시작을 2년 동안 뭐 지금 11월에 투쟁을 해온 시간이 제일 제가 길기 방송 있을 때문에 때부터 만났던 관계예요. 여기는 이제 나와서 만나는 거고 여기 그때 가천팀이에요. 네. 건강을 염려하시고 계십니다. 네. 힘내라 고한석. 아니 시청자분들께도 이렇게 좀 건강 언제까지예요, 근데? 올해 9월까지입니다. 연임 아니에요? 예? 연임 하긴 할 건데 함께. 다른 데서 아마 할 겁니다. 어디 저기? 어떻게? 어디서든 끊으시면 어디서든 뭐 투쟁의 현장에서 우리가 그때는 얼굴이 더 시커매지는 거 아니야? 아유. 어떤 분이 아까 초반에 윤회가 오기 전에 대화에서 댓글에 보니까 토스뱅크에서 계속 YTN 주가 최저가 갱신했다고 알림이 온다고. 치킨 악마 아니고 착한 악마. 착한 악마님께서 제가 봤는데 더 떨어졌어요? 지금이 딱 살 때거든요. 가장 최저가 이거보다 더 떨어질 수 없죠. 3,000원대 무너질 수도 있어요. 아 그래요? 원래 얼마였어요? 원래 한참 매각 이슈 때 9,000원. 10,000원까지 들어갔었어요. 저희 이호찬 본부장님이 8,000원 저도 사셨습니다. 아니야 8,000원 한 6,000원 얼마대가 들어갔어요. 네. 지금 얼마예요? 지금 지금 3,000원. 저번 주에 봤을 때 40몇 %하고 파란색으로 돼 있더라고요. 마이너스 40%. 그런 얘기죠? 저희 처음 주식 산 건데. 네, 그런 상황입니다. 물량이 많지는 않다. 네. 근데 본인들은 많을 거 아니에요, 우리 사주니까. 우리 사주는 많이 있죠. 근데 우리 사주는 차곡차곡 주가가 막 1,000원대일 때부터 사왔기 때문에 손해가 그렇게 크진 않습니다. 그러면 올라갔을 때 팔아서 번 사람들은 있고. 우리 사주는 못 팔아요. 팔 수가 없어요, 올라도. 네. 퇴직해야 받을 수 있어요. 자, 김현 의원님 모셔서 얘기해보니까 약간 투표의 효능감 같은 거 느껴져요. 투표 잘하고 하니까 이렇게 한 사람만 제대로 국회에 들어가도 열일을 할 수 있기 때문에 앞으로도 지치지 말고. 소송비가 좀 많이 들어갑니다, 근데. 개인으로 내야 되는 거요? 네. 그래요? 소송 지금 국민의힘 상대로 소송하고 있잖아요. 네. 그러면 계속 국회의원 많이 하셔가지고 돈 많이 버셔야기를 제가 소송을 많이 해서. 네. 자, 후원을 해주시면 됩니다. 맞습니다. 또 김현 의원님 후원 있잖아요. 네. 거기에 또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MBC 힘내라 콘서트 예고해드렸죠. 7월 11일 다음 주 목요일 저녁 7시 상암동 MBC 광장에서 하니까 시민 여러분 함께 해주시면 더욱더 힘이 날 것 같습니다. 오인혜님이 많이 준비하고 있다고 제가 소식을 전해 듣고 있습니다. 일부 사회 아닌가요? 일부 사회? 일부에 이제 그 출연을 하시고 사회자 있고 출연하시고 네. 2부로 넘어가기 전에 가수로 전신하십니다. 저는 알아요? 가수인 거. 아니야. 저는 하프타임으로 들어갔는데 지금 MBC가 저를 풀타임으로 쓰고 있거든요. 저는 진짜 아니 이게 다 나중에 심지어 은혜를 받아요. 심지어 권혜님이 은혜를 받아요. 제 은혜는 윤석열 정권이 사라지는 거. 그거 다. 그래요. 네. 오인혜님의 가창력을 확인할 수 있는. 근데 가창력을 확인하실 수 있는 곡을 제가 특별히 준비했어요. 무려 전세 네. 16억 회 제가 뷰의 어느 자리를 갔는데 그 아드님이 누구 아들? 오인혜님 아니요. 제가 아는 지인의 아들이 노래를 하나 만들었어요. MBC를 위한. 혹시 못 들었어요? 네, 못 들었어요. 저도 들을 길이 없죠. 친구 아드님이 만든 노래를 어떻게 들어요? 뭐 불러주세요. 제 친구 아니라 선배인데. 제가 페북을 6년 만에 재개해서 그럼 뭐 어디에 올라왔나요? 아직 안 올렸는데. 그럼 들을 수가 없죠. 아니 긴급하게 11일 날 섭외를 하셔야 됩니다. 노래가 되게 좋아요. 네, 영상을 보내주시면은 11일 날 섭외를 바로 하셔야겠어요. 공유하도록 하겠습니다. 알 것 같은데 우리 신민처장님과 아시는 분일 것 같다고. 자, 오늘 여기 계시는 292분, 300분 넘는 분들은 다 상암동에 와주시기 바라고요. 자, 시민이 언론의 인싸가 되는 그날까지 언론 아싸!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욱더 황당하고 경악스러운 것은 김홍일의 후임으로 내정했다라고 들리는 인사가 바로 MBC의 적폐 시절의 대표적인 적폐 인사 이진숙이라는 것입니다. 세월호 참사 당시 MBC의 보도 본부장이었습니다. 심지어 김재철 체제 당시 MBC를 민영화시키겠다는 음모를 꾸미고 그것을 정수장학회 인사들과 만나서 논의하다가 발각됐던 자입니다. 방송장학 기술자 이동관에 이어서 법기술자 김홍일에 이어서 이제는 민영화 기술자 이진숙을 방통위원장에 앉히려고 하고 있습니다. 함께 막아냅시다.